보세요. 자, 문 닫아요. 자, 문 잠그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예, 조금 늦어졌지만 참관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 부정선거 부패 방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승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교재를 받으시면서 같이 받으신 흰색 그 A4 용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변동사항이 좀 많아서 그거를 보지 마시고 앞에 띄어져 있는 화면을 주로 보시되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카톡방에서 사진 자료나 글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앞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옥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이랑 조금 구성이 바뀌었는데요. 부방대 소개하고 참관인이 도대체 뭘 해야 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의 존재 의의입니다. 이게 좀 없어져야 우리 단체도 없어졌을 텐데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부정선거 척결, 공명선거 수립입니다. 2년 전 이맘때쯤 결성이 되어서 3구 대선, 6.1 지선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하고 개표장에 가서 개표 감시를 하고 그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증거들을 확보를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참관인으로도 하였지만 감시단이라고도 돼 있고 관람인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참관인 경우는 그 수당이 나오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참관인은 수당이 나오지만 감시단, 관람인은 수당 없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입니다. 작년에는 선관위원장 노정이 파면하라고 집회를 하였고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열심히 집회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올해는 이제 4.10 총선 감시단 여러분들입니다.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바로 이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만 신청하신 분들은 이 한 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조금 난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정리를 하였는데 공통사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 투표자 수를 정확히 개수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적어놨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례대표 투표함, 관외 투표함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이 총 3개입니다. 관내인데 지역구 투표를 한 지역구가 있고 관내인데 비례대표가 있고 관외는 하나입니다. 투표함이 총 3개인데 3개를 다 세는 것이 아니라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 단 하나만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자가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 아마 2장 들고 나올 겁니다. 비례대표 한 장 놓고 뭐 지역구 한 장 놓고 이렇게 하겠죠. 지역구에 넣을 때 세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넣을 것 같아 그때 세시 마시고요. 넣는 중에 세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왜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2장을 뭐 비례대표 중에 한 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넣으려다가 다시 보니까 내가 안 찍었네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변수가 많아서 그거를 정확히 기표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투표함으로 다가오신다고 해서 바로 적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넣는 순간에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 명이 넣으려다 말고 딴 데 갔다 오면 그 사람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그냥 넣는 그 순간에 정확히 개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기본적으로 한 투표소에 2인 1조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은 개수기, 다른 한 명은 개수 기록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시간 단위, 1시간 단위로 개수를 합니다. 아까 서혜성 위원장님께서 개수기를 가져가셨네요. 개수기 따까따까 누르는 거 이따 나눠주신다 하셨잖아요. 그걸로 한 명.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28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예, 28페이지는 사전투표자 수 집계표이고
오른쪽에 29페이지는 사전 투표자 수 기록지입니다. 기록지는 바를 정자로 이제 사람 수를 세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 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바를 정자로 사람 수를 세시고 또 한 분은 딸깍딸깍 눌러서 개수기로 세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리고 시간 단위로 개수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왼쪽에 집계표를 보시면 유관 개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투표소 명이 있고 그 아래에 유관 개수 현황이 있고 시간 6시부터 7시, 7시부터 8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관 외는 하지 않으니 관 내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아침에 딱 투표를 시작하였는데 6시부터 7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100명입니다. 근데 7시부터 8시까지 온 사람이 150명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0명을 딱딱딱딱딱 눌러서 세신 분들은 그거를 다시 0000으로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마다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영으로. 예. 7시, 정확히 7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몇 분 차이 나는 것까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7시쯤, 매 정시쯤 하여서 개수기를 숫자를 보고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시고 0000으로 맞추어서 그때부터 다시 세시면 됩니다. 사람이 투표를 할 때 막 수십 명이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할 몇 초 틈은 생깁니다. 그리고 기록지 기록하시는 분은 좀 칸에 띄워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기록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유 있게 분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매 시간마다 이걸 한 장씩 쓰시기에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 개수 현황의 합계는 이제 나중에 인수인계 하실 때 개수를 하셔도 되고 틈틈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시간마다 이거를 기재를 하시고 개수기를 초기화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수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해보셨어도 이 초기화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나눠드릴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 개수하신 거를 이 결과를 이 종이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직계표를 이 결과를 투표소 조장 안양 같은 경우는 동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장 또는 지역구 위원장 동대장이 있으면 동대장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구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이제 동대장이 없거나 내가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서해상 위원장님께 이제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보고는 카카오톡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용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 사진 전송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 또는 나는 카톡을 안 하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전에 이 담당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왜 카카오톡으로 받아야 하느냐?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 화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확 떨어져요. 이게 자료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프린트해서 개표장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문자로 보낸 화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한 결과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28페이지, 29페이지 집계표, 기록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당자, 동대장에게 사진으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오전, 오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전조만 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조 6시부터 12시 이건 이제 개수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사람 수를 세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는 시간은 5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이전 교육 때 5시까지 오시라 했더니 이게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본부랑 얘기를 해보니 이제 30분 전까지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까지 오시라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투표소 도착하셔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신 다음에 나 투표소 도착했습니다 라고 담당자, 동대장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를 안 하신다 하면은 이 사람이 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비 인력이 있어요. 여기 부방대 임원들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사전투표 참관이 못하십니다. 왜 못할까요? 이 사람들 제대로 들어간다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 들어갈 사람 없으면 떼방하러 가야 됩니다. 연락을 안 하시면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쪽 5시 30분까지 투표소에 오시고 동대장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대장은 이제 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투표 시작 전에 하실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 투표한 검사를 하라고 할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통이 비었나? 보라고. 그리고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하면 우리가 가서 봐야 됩니다. 이 사전 투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 참관인들 보고 뭐 하시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자, 그리고 지난 교육대에 좀 착오가 있어서 수정을 한 내용인데요. 오전 팀도 봉인지의 개인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오후 팀만 봉인지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잘못 전달이 되었는데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전 팀 또한 봉인지를 붙이고 나서 개인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여기 왜 개인 도장만 적혀 있냐? 우리 서명하는데 말이죠. 부방대 본부 지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 도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내드렸을 때 오전 팀은 도장 가져오실 필요 없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참관인으로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개인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도장을 찍고 나서 이 봉인지를 빨리 찍어야 돼요. 찍으셔야 됩니다. 이 촬영이라 돼 있는데 원래 오후 팀만 촬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오후 팀이 깜빡하고 못하면 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팀 또한 본인들이 도장을 찍으시고 봉인지를 잽싸게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잽싸게 해야 되냐? 투표가 시작되면 못 찍게 해요. 투표 시작 전에 6시 이전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한 5시 50분쯤 되면은 동네 분들 한두 분씩 오십니다. 투표하겠다고. 그분들 선관위 직원들이 6시 오시라고 다시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진 촬영이 될 겁니다. 못하게 하더라도 이거 참관인의 당위만 걸리는데 막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아까 서혜성 위원장님께서 뭐 1시간마다 가가지고 이 노트북 보면서 명부 보여달라, 우리가 생거랑 맞는지 보여달라, 이거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전부 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봉인지에 개인 도장 찍으시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자, 촬영하실 때도 우리 한 장만 찍으면 섭섭하잖아요. 좀 우리 그 불법 주차 단속할 때 신고할 때 사진 2장 찍지 않습니까? 시간차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한 방 찍고 저기서 한 방 찍고 봉인지 한 장당 이렇게 2장씩 찍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누락이 되었는데 봉인지가 2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2장이냐면 양쪽에 하나씩입니다. 이따 사진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조 같은 경우도 11시 30분, 12시에 교대니까 11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똑같이 동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 후에 이제 봉인지를 붙일 겁니다. 위에 투표지를 넣는 구멍에다가 이제 무슨 핀셋 같은 걸로 눌러 잠그고 거기다 봉인지를 붙일 건데 거기다가도 도장을 찍으실 겁니다. 이건 한 장만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오전과 똑같이 개인 도장으로 찍고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후 팀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일이 빨리 돌아갈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 도장만 찍게 하고 나서 뭐 사진 찍을 시간을 따로 줄까요? 내가 찍겠다고 달라붙어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찍을 사람 1명,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전 투표록 사진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사진은 뭐 봉인지 찍으면서 찍히게 될 거고요. 사전 투표록 사진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투표록 같은 경우에는 31페이지, 교재 31페이지를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투표록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 위에 별지, 이건 공문서입니다.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할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요. 이거는 여기 참관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한 명이 가셔가지고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본인들이 다 완료하고 나면 어디다가 숨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가서 찍으셔야 돼요.
한 명이 그냥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표 끝날 즈음하여서. 그래서 이 사전 투표록을 찍으시고 마찬가지로 찍으신 사진을 모두 동대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줄은 긴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 수를 정확히 세서 그걸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별도로는 이제 봉인지 그리고 사전 투표록을 찍으셔서 보고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진 찍을 거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록지와 집계표, 봉인지, 사전 투표록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면서 좀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수동 계수기는 아까 보셨지요? 근데 잘 안 보셨을 거라서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손가락, 검지손가락 끼워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겁니다. 딸깍딸깍 소리 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레버, 이거를 돌려가지고 0000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안경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9999로 하면 큰일 난다고 몇 번 강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그겁니다. 집계표와 기록지인데 집계표는 1시간마다, 기록지는 그냥 계속 사람 올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시작 전에 2장을 붙입니다. 여기 지금 투표함 투표함 측면입니다. 측면에 이제 여기를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잠금 부분이 있는 자물쇠부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 특수봉인지를 붙입니다. 여기 관리관이 서명을 할 거고요. 참관인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명이 아니라 개인 도장을 찍게 되실 겁니다. 개인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는 또 이따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여기 위에 열려있던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막고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서명하고 투표 참관인이 도장을 찍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총 투표함 하나에 봉인지 3장입니다. 준비물입니다. 참관인 감시단 교육교재, 지금 받으신 그 교재를 오늘은 이제 두고 가셔야 하는데 이 참관인 업무를 하시기 전에 동대장을 통해서 또는 별도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동 개수기도 이 동별로 두 개 정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수동 개수기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오전팀이 이제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오후팀에다 줬는데 오후팀이 예를 들어 이걸 분실했다 하면 다음날 오전팀에다가 전달을 못 하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막 비싼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안양에만 해도 31개의 선거구가 있고 31개의 동이 있고 해서 지급되는 양이 많아서 이게 분실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하셔야 되니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혹시나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 촬영을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거 없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개인 도장, 개인 도장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나온 거는 이제 나무로 된 건데 이제 옛날 거죠.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제 누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인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네임펜 있죠. 이거 네임펜 가느다란 거 말고 두꺼운 넓적한 거를 도장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걸 찍으셔야 됩니다. 인주로 하시면 지워져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볼펜은 이제 이 기록지 작성하셔야 되니까 집계표도 작성해야 되니까 볼펜도 예비로 한 2-3개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심의 굵은 유성 패싱맨 이겁니다. 이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이랑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본론을 그냥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이 이게 전부인데 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세상 어디서도 못 봤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필수 시청입니다. 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웨더 카르텔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웨더 카르텔 까푸까는 이거 만드신 분입니다. 까푸까라고까지 쳐야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QR코드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거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오죠. QR코드 한번 갖다 대보시고 유튜브 링크로 연결됩니다.
뭐 사진 찍어주셔도 좋고 지금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만 찍는데 그 근거를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잠시만요. 예, 공직선거관리규칙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제92조의 1항 이하 두 번째 보면은 예,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 및 투표 참관인이 봉인지에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으로 찍기로 본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QR코드는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다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제 필수 시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를 매우 권장드리고 여기서 짧게 한 1, 2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총통 선거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가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투표소로 마련하고 일일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의 대만 정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먼저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길게 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VO에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부정선거다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셔서 지루한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소위 일장이 투표지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는 곳이 빨갛습니다.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있는 건 그나마 좀 덜한데 세 개가 아주 시뻘겋습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대체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관리관 도장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투표용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왼쪽이 정상입니다. 이런 투표용지가 전체 2,000장 중에 절반인 1,000여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법정에 가서 시비를 다뤘던 문제인데 투표관리관은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런데도 대법관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찍힌 도장도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와서 배워가시는 것도 좋고 주변에 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유명한 투표지죠. 배춘리 투표지입니다. 이건 파주 을에서 나온 건데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아래 초록색으로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복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QR코드 있는 걸 보니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서 미리 만들어 오지 않죠.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선관위가 어거지로 한번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왼쪽 것처럼 나올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잉크젯이 아니라 인쇄소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쇄소에서는 색깔이 따로 뿌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프린트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인쇄가 잘못돼도 그냥 색이 안 나오고 말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어디선가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투표지입니다. 자, 경기도 오산에서 투표컨 3배짜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위에가 붙고 아래가 붙고 투표지 3장이 교차로 붙어 있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다음으로 우편향 다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이. 자, 공교롭게도 이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3개 다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선관위의 주장인 것이죠. 성북구 갑에서 서울 성북구 갑에서 이제 서울인가요? 이제 성북구 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건 이제 움직이는 사진인데요. 개표장에서 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흔들면 떨어져야 되는데 손목 스냅 보세요. 힘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 여기 지금 개표 사무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 개표 사무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냥 띱니다. 참고로 이거 QR코드 있어요.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 어떻게 하죠? 프린트를 인쇄합니다. 한 장씩. 그런데 한 장씩 인쇄인데 위에 길이 붙어 나올 수 있나요? 아래랑 위랑 붙어 있다면 뭐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되지. 예. 그리고 다음으로 형상기억 투표지입니다. 예. 왼쪽에부터 보시면 이거 빳빳하죠? 이것만 보면 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보시다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자글자글합니다. 이게 한번 접었다 피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있는 거 딱 봐도 얘랑 다르지 않습니까? 얘네를 섞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가 빳빳한 녀석들, 위에가 한번 접은 녀석들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 접는 사람이 있죠. 뭐 한 반절은 된다고 칩시다. 섞여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나온다는 것 자체. 이게 아마 이게 묶어놓은 게 후보별로 묶어놨을 겁니다. 몇 번 표가 이렇게 막 뭉탱이로 나오는 거예요. 1번이지 2번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다음으로 파주시 을에서 화살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화살표가 뭐냐? 이 롤 용지가 지금 중앙선관위 로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거할 때 사용되는 것 같지요? 바로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용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계에 끼워가지고 인쇄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인쇄가 됐다고 합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위로 인쇄가 된 거예요. 스티커가 붙고 위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이 투표 용지를 봤던 사람의 증언하기로는 인쇄된 게 아니다, 인쇄된 거다, 스티커 붙어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말이 안 되지요. 이걸 받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투표 관리관도 문제 없다고 판단, 투표지를 받은 사람도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였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인천 연수구입니다. 인천에 참 많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종이가 한 줄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이게 한 줄기 뭐라고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 칼질하다가 잘못 칼질하면은 한 줄기 이렇게 삐져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일본어로 이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쇄업계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 아니잖아요.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투표 한 장씩 뽑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녀석일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립방 보관함. 예, 삼립방 상자에 이제 개표 후에 보관하는, 개표 후에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죠, 이 표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삼립이라고 잘 써 있고요. 좀 더 보면은 삼립 위에 우체국도 있습니다. 정규 투표지 보관 상자가 아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썼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건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왼쪽은 2016년의 총선에서의 이제 통계이고요.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 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전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투표 득표율. 자, 사전투표에서 1번 정당이 40%를 득표했고 본투표에서 50%를 득표하였다면 그 차이가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차이가 무지하게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0이 있고요. 0을 중심으로 주변에 뭉쳐 있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많죠. 산이 모양이 예쁩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정상인 상태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산이 2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네요. 산이 3개가 생겼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예전에 그 집회할 때 쓰려고 피켓을 만들면서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나온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1번 정당이 사전투표를 다 이겼어요. 100%. 그리고 본투표 때 거의 다 졌습니다. 다 지고 다 이기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아니, 통계를 따질 것도 없죠. 여러분들 투표를 몇 년 동안 해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10년을 못 해가지고 과거를 모릅니다. 근데 과거 통계들을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이기고 다 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전투표 있던 해입니다. 2016년도도. 당일투표나 사전투표나 득표율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60% 받아놓고 본투표에서 40% 받는 겁니다. 이 편차가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동네에 막 몇십 명 살고 이러면 편차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대한민국 인구 몇만 명입니까? 서울만 봤을 때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무작위로 자기들이 뭐 사전투표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가능합니까 그거?
하물며 이때 당시 2020년도 초에 부정선거 있을 거다, 사전투표하지 마라 라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와중에 사전투표 안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갑자기 사전투표 안 할래 하고 10%가 넘게 안 한 겁니다. 선관위 주장에 따르면은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드러난 것이고, 자, 이번에는 좀 최근 일입니다. 3구 대선 때, 3구 대선 때 여기 어디죠? 부천 선관위 CCTV가 이렇게 종이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편 투표지입니다. 우편 투표지 보관하는 장소에 CCTV가 있는데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 4.15 총선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CCTV 설치하겠다고 선관위가 아주 그냥 선심을 썼습니다. 설치했죠. 가렸을 뿐이지. 이것도 어떻게 찍었냐면 쳐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때 이 선관위의 논리가 뭐냐면, 왜 이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 왜 CCTV를 가려놨느냐. 자, 법에는 투표함을 CCTV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얘는 투표함이 아니래요. 얘 소풀이잖아요. 투표지가 들어있지만 정규 투표함이 아니니까 얘 안 찍어도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이게 선관위가 한 말. 자,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제225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180일이면 반년입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냐? 일단 2020년 5월 4년 전쯤입니다. 4년 전쯤에 한 140여 건 정도가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한 2년 뒤, 2년이면 며칠이죠? 720일.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거를 720일이 넘어서 심리 제대로 안 하고, 심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기각되는 겁니다. 이때 논리가 참으로 기가 막혔던 것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답니다. 원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여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사권이 없는 사람한테 네가 범인 잡아와라, 안 그러면은 선관위는 죄가 없다,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3년 만에 시작된 2023년 5월 기사죠. 2020년 5월부터 딱 3년 되는 시점입니다. 3년 만에 시작된 겁니다.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소송을 3년 만에 시작한 겁니다. 왜 180일 이내일까요? 국회의원 임기 4년밖에 안 돼요. 반년 내로 처리해도 그만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락이 뒤집힌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임기 다 지나가고 3년 만에 시작된 겁니다. 이 소송들이. 그리고 일괄적으로 기각시켜버렸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제가 아까 영상으로 제가 연설한 거를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그때 나온 말, 그때 한 말이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하 대법관, 서울선관위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다 법원장, 수석판사, 선관위 위원장이 사법부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위원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대법관들이, 법관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선관위가 이렇게 돌아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아하니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위원장들은 바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선관위라는 단체 자체가 썩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헌법기관이랍시고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세상, 대한민국 내에 어떤 조직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했을까요? 정황 증거가 많았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관위 어떤 단체냐? 2023년 조사를 해봤더니 384명 중에 353명이 비리,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데 안 주려고 버티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때서야 내준 게 이거고,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90% 가까운 채용 비리가 선관위가 있었다.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자, 북한이 해킹을 했는데 국정원 보안점검 보안 컨설팅 거부. 이것이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결국 100기는 들었지요. 그 결과 보안점검을 해봤더니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 그래놓고 자기네들 보안 점수는 100점 매겨놓은 겁니다.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31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영상에 나왔을 겁니다. 공공기관 평균이 72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업들도 아무리 못해도 60점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소식 간간히 접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유출돼요. 그런 기업들조차 이런 처참한 점수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모든 정보가 아니지만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담고 있겠죠. 그런 걸 담고 있는 선관위 서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고 보안 점수는 해봤더니 31.5. 국정원이 가상으로 해킹을 해봤다. 모의 해킹입니다. 모의 해킹을 해봤더니 투 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고 개표 결과 조작 가능.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투표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기 우리 안양무방대 이용옥 재무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여러분도 투표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투표권 없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으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고 서버가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고 가상 해킹 해보니까 정말 쉽게 뚫린 겁니다. 이거 아마추어가 해도 뚫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해커들이 해킹해서 뚫린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뭐 북한이 해킹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좀 방어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뻥 뚫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산 관련된 건 좀 제쳐두고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아까 보여드렸죠. 일장기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아주 시뻘건 투표지 그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니 그건 이제 본투표 때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라. 걔네 인쇄돼서 나오니까 지금은 부정시비 없애자. 그러니까 선관위는 유권자가 불편하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찍는데 몇 초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그걸 본 적은 없지만 100장 정도 미리 찍어놔도 된다고 합니다.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선관위는 유권자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누가 투표로 갔는데 10초, 20초 더 기다린다고 짜증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선관위가 어느 나라 선관위라는 거예요, 그럼? 저 윗동네 선관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이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효표라고 써 있죠. 아래 보시면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이 누락된 것 안 찍혀 있어도 유효표랍니다. 그리고 사인 안이 메워진 것 아까 일장기 투표지 얘기했죠. 이렇게 찍힌 것도 유효표랍니다. 그 왼쪽에 안 찍힌 것도 유효하다. 예, 그렇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3구 대선 때에도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엄청 작게 써 있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인 날인 누락 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이것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으면 특수한 경우잖아요. 깜빡하고 안 줬는데 이거 안 찍혀있 나 찍고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아직 도장이 안 찍혀있네요. 괜찮아요. 적어드릴 테니까 그냥 넣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투표지가 한 장 있음. 몇 날 몇 시 이렇게 기재하면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엄청 작게 써서 그런데 투표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뭔 소리죠? 조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제 쭉 모아놓은 어떤 뉴스 기사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너무 길죠?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관리가 어떻게 구멍이 나 있나? 투표 시스템 내부망 침투 가능. 자,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에 투표자 바꿔치기, 사전 투표자 바꿔치기 및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최근에 파주에서 130세
투표자가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130세 계신가요? 살아있으시면 기네스북 오르셔야 되는데요. 사전투표 용지의 날인대는 직인, 절취 및 사전투표 용지 인쇄 가능하게. 이게 뭔 소리냐? 사적으로 이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전투표 용지 뽑아서 위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위조 집회만요. 위조 집회는 위조가 어렵기라도 하지 사전투표 용지 위조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서버 이 비밀번호 1, 2, 3, 4, 5 이 서버 해킹에다가 거기 있는 이미지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 내부 선거망, 외부 비인가 PC 연결할 수 있어요. 단절이 돼 있어야 돼요, 원래 보안상. 근데 외부 인터넷에 막 연결하는 겁니다. 위탁 선거에서는 해커가 대리 투표에도 확인 불가. 위탁 선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작입니다. 이거 또 조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표 여부를 조작한다는 거죠. 해커가 결과 변경 가능 개표 시스템입니다. 개표 결과값 변경할 수 있어요. 무단 비인가 USB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 변경할 수 있어요. 간단히 개표 결과. 그냥 우리 눈에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그 개표 결과가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공인한 겁니다.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뭐 선거망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쇼핑한다. 그리고 패스워드 1, 2, 3, 4, 5다. 심지어 이 암호화도 안 돼 있다. 이런 개판인 단체가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학생들 졸업작품도 저거보다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용지, 투표 관리가 도장을 인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던 시절이 있었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때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장 인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가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아까 국정원이 보안 점검했더니 그 이미지 파일 다 해킹 당할 뻥 뚫려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프린트만 어디다 구해다 그냥 막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하여 직접 조작하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서버 비밀번호 1, 2, 3